사람들이 방사선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무조건 몸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린다고들 생각하는데 특히 갑상선암에 쉽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방사선에 노출되면 무조건 몸이 아플까요? 방사선 노출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입니다. 어렵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한국인의 자연 방사선 피폭 선량은 3.08mV로 세계 평균인 2.4mV보다 다소 높습니다. 큰일인데요. 그럼 저희 다 아파서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별로 방사선 피폭 선량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연 방사선 양이 높은 곳은 이란의 람사스로 일본의 20배가 넘는 자연 방사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체와의 상관성은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원폭 생존자들 약 8만 명을 60여 년간 추적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100mV를 넘는 선량에서는 암 발생량이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100mV 이하의 영역에서는 피폭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100mV 이하의 피폭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는 방사선의 방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 방호 체계 및 기준을 공고하는 독립공인단체, 즉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쪽으로 편준된 의견을 낼 이유는 없겠죠. 다음으로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방사선에 일정량 이상 노출되었을 시 암 발생률이 올라갔는데 그 값은 100mV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을 토대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표는 방사선 피폭 선량과 각종 암의 상관관계입니다. 살짝 복잡하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레이는 쉽게 말해서 시볼트와 같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저희가 1년에 노출되는 선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8mV로 환산하면 0.00308mV로 상당히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암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 근처의 거주자들 중에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것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문제일까요? 다음 그래프는 1975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을 보여줍니다. 발전소 근처의 거주자가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연 방사선의 노출에 따른 발병률 증가일까요? 관계자들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 갑상선암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갑상선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은 종합검진 등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사망자 수는 1975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방사선이 노출이 무조건 해로운가, 두 번째는 방사선 노출 시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아질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